김제시의회가 불륜 논란을 빚은 남성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 여성 의원도 제명했습니다. 당사자를 제외한 12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량 32대가 연쇄 추돌해 43명의 사상자를 낸 3회 이터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를 유발한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방송에서는 6.23 고창 군수를 초대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보는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양혜재 남원시 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정책 역량을 높이고 소통을 높이는 것에 영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의회상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빚은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도 결국 제명됐습니다. 김제시의회는 회의를 열고 여성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이면에 시민은 안중에 있기나 했던 건지 의문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김봉남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까지 의장 경쟁에 뛰어들었던 온주연 의원입니다. 당시 김 의원은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빚는 여성 의원을 선거에서 배제하자는 입장. 의원님, 잠깐 회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회장 안 합니다. 반면 온 의원은 선거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왜 저 임시 의장 맡아갖고 그렇게 권한을 부려요? 왜? 투표를 해야지 여기서. 이면에는 의장단 자리를 둘러싼 셈법이 얽혀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두 의원님은 김진식 의원님들에 의해 더 희생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파행을 거듭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논란을 빚은 여성 의원이 한 표를 행사한 가운데 무소속 의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해당 여성 의원의 제명 결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무소속 측 의원들의 태도가 뒤바뀐 듯합니다. 여성 의원을 선거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김 의원은 오히려 제명 결정을 미루자는가 하면 엉뚱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제안이라는 건 엉뚱하죠. 전에는 무기명 투표하고 올해는 기립으로 하자는 얘기는 방법론이 다르잖아요. 여성 의원의 투표 참여를 묵인했던 온 의장은 서둘러 제명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성단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우리 시의회를 실시를 하고 시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매듭을 짓고 싶은데. 시의회는 오후 들어서 다시 회의를 열고 비공개 기명 투표를 통해 해당 여성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의원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그렇지만 방청객과 정치권 사이에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에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이 여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3회 이터널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또 다른 6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32명에 대해서 모두 조사했으나 나머지 운전자들은 사고 원인과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일지와 매뉴얼 등도 검토했지만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 환자가 고창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9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밭에서 일하고 온 후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A씨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4월과 11월 사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병으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38도에서 40도에 이르는 고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제8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슈 앤 피플 시간에는 남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양희재 의장을 만나봅니다. 예, 남원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양희재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과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차이와 경쟁은 의회 정치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0년간 시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을 남은 2년의 시간 동안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장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지위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항상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소감을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확고히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의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뜻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주민 조례 발안 등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또한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대로 실천한다면 남원시 의회는 말 그대로 의회다운 의회, 자치 분권 시대에 걸맞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의 남원 설립을 다른 지방의회와도 연대하여 측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성공적인 분양 및 입주 기업의 안착은 남원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또한 의회 차원에서 분양 및 투자 유치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19의 방역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와 예산을 의결하기도 하였지만 앞으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원할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후반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 분권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의회도 이를 미리 준비할 계획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 역량을 확실히 제고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꾸준히 개발하여 이를 정확히 집행하도록 점검한다면 시민들이 정치와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중심의 지방 분권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 교육하는 방안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에 대해서는 의장 직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지자체장을 초대해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6.23 고창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군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는 6.23 고창군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전국 최초로 농업수당을 지급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높인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자평한 겁니다. 고창군이 이제 신호탄이 돼서 이제 금년부터는 도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농민 헌법 개정 운동으로까지 가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농생명 식품 산업 살리기를 꼽았던 유군수. 올해 초부터 지역 농특산품에 노풀 고창이란 이름을 붙여 그동안 제값을 받지 못했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안핵사 이용태의 횡포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전봉준, 손아중 등이 함께 일으킨 무장기포.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이 올해부터 교과서에 실리게 됐는데 이 또한 의미 있는 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온 아산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도 관계자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 소각장 문제를 계기로 국민들과 함께 이런 모범적인 환경 정책까지를 만들자는 것을 여기 합의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갈등 관리의 어떤 교과서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이 주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 지방자치 교과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바로 인구수. 계속 줄어들며 지난 2017년부터는 6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맞물리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겁니다. 수년째 풀만 무성한 고창 일반산업단지에도 활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유치권 문제가 해소되면서 고창군은 이곳을 농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고창군에는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등 상생을 위한 노력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어민들과 바다와 이 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6.23 고창군수 편은 23일 오전 11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시가 한센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현재 한센인이 모여 거주하고 있는 정해마을에 정해 건강쉼터를 설치했습니다. 건강쉼터에는 공동으로 식사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시는 한센인을 위해 재활치료 서비스와 피해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이며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많은 양의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목요일보다 다소 올라 아침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임실 24도, 순창 25도, 김제와 부안 등 그 밖의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도 크실 텐데요. 개인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헬로TV 뉴스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